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묘역이 잘 단장이 돼 있습니다. 관리가 꾸준히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묘비도 보니까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방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 조화 바구니가 있는데, 조화이긴 하지만은 좀 새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보니까 깨끗했고, 그리고 이 묘역 자체가 한 2,000평방미터, 전체가 한 이제 평수로 하면 6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넓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국립현충원에 이제 대통령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묘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이제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에 따라서 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264제곱미터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한 7배 정도 되는 정도의 묘역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생몰연대, 소위 태어난 출생 연월일 그리고 사망 연월일 이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묘비에. 근데 사망 연월일은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1994년 5월 1일 양력으로 5월 1일 이게 똑같이 동일했고요. 그때 당시 신문기사도 났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 일치했는데 태어난 연월일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거는 1912년 5월 2일생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호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1912년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 묘비에는 1918년 음력 11월 5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나이가 6년을 더 먹은 것처럼 행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름도 뭐 7번인가 개명됐는데 자기 출생연월일도 사실 좀 다르게 바꿔서 살아왔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알려지기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그 최태민 보고서라든지 거기에도 이제 1912년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17년생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뭔가 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왜 나이를 일부러 속인 건지 아니면 뭐 호적 등기 공무원이 뭐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여기도 또 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뭐 있겠죠. 그건 보면 저 황해도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이제 해방 전에는 저쪽 보면 뭐 일본 경찰에 뭐 순사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넘어와서 49년경에 육군 1사단 뭐 문관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50년 6.25 전쟁 나고서 또 해병대 문관도 지내고 아마 그러면서 나이를 갖다 그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들 호적들을 갖다가 좀 생년월일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했거든요. 근데 6살 느린 부분은 늘려야만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늘려서 보면 내가 문관으로 사실은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내가 거기서 높은 벼슬을 했다. 일반 순사보다 높은 걸 했으니까 더 큰 자리를 다오. 그 나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6살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지금 채널A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이번에 시사저널과 인터뷰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사이에 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이가 70이 넘어서. 근데 따져보니까 59세네요. 처음에 보면 만났을 때 그렇죠. 58세예요. 네. 그러니까 18년생이라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게 76년 아닙니까? 그러면 네. 58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도 뭔가 70이 넘었다고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뭐가 만든지 모르게 아침부터 벙 찝니다. 제가. 이게 좀 설명 좀 제가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최태민 씨의 원래 출생지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태어난 걸로 돼 있는데 1945년 9월 해방이 되면서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넘어올 때 호적을 새로 만들거든요. 이때 호적을 새로 만들 때 본적지를 바꿉니다. 본적지가 경남 양산군 웅상면이네요. 웅상면 3호리. 여기로 이제 본적지도 바뀌고 이름도 원래는 최도원이었는데 어릴 때 이름 최도원이었는데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최상훈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넘어와서 새로 이제 호적을 만드는 거죠. 해방 후에 넘어왔을 때 남북이 이제 갈라지고 말았으니까 새로 만들면서 이름도 바꾸고 이때 생년월일도 바꾸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거든요. 18년생이면 27세가 됩니다. 네. 45년이면. 근데 12년생으로 주장하면 33살이 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일제시대 때 경찰 했다는 거죠. 경찰, 순사라고 그러죠, 그 당시. 네, 순사를 했는데. 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경찰도 했다가,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사단, 또 해병대 이런데 문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7살에 내가 거기서 뭐 했다 얘기하는 거하고 33살이 그렇죠. 뭐 했다는 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경력이 훨씬 더 있어 보이죠. 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나이를 오히려 6살 느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우리 동네 친목 모임 가면 그 동네 형들 중에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2살 어린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어. 남자들 세계에서 사업이나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연장자인 척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마 최태민 씨도 그런 게 아닌가 보고 88년도에 우먼센스 기자가 인터뷰한 거 보면 당시에 7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50대 목소리에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고 시력도 좋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이를 좀 올려서 행세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년이면 그때는 70대 중후반으로 기자도 잘못한 거죠. 실제는 70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손학규 전 대표가 7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945년 9월에 남쪽으로 넘어와서 경상남도 양산에서 가호적을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중앙정보부 그 최태민 보고서 보면 가호적을 만들었고 1946년 3월에 대한민국 경찰에 입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쪽 월남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로 가호적을 만들 때 아마 이름 그다음에 자기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나이 이런 것까지 전부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좀 이렇게 자기를 세탁한 거 아닌가 이런 그렇겠죠. 의문이 사실은 뭐 일본 고등계 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에 순사했으면 이미 창씨 개명도 이미 42년 했을 겁니다. 이 일본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내려온 김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해방 직후에요. 일제시대 때 순사 또 고등계 뭐 경부 한 사람들 버들버들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좀 잊어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생년월일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보면 이쪽 남쪽에서 뭔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다가 마련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짐작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7번을 바꾸고 그다음에 종교도 3개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뭔가 창시를 하지 않습니까? 영세교라는 걸 창시도 했는데 하여튼 이 생년 출생년월일 이게 이 부분이 그동안 1912년으로 알려졌던 것이 1918년 음력 11월 5일에 태어났다는 걸로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그 기록들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측근들의 이 최순실 씨 측근들에 따르면은 이제 제사는 맏딸 최순영 씨 집에서 쭉 지냈다 그러고요. 이제 아마 맏딸 집에서 했던 것 같고 명절 때마다 이 최순실 씨 일가가 찾아와서 성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의아하게도 인근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묘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 주변에 인가가 한 서너 채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가족묘로 이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쪽은 이제 부모의 묘가 있고 최태민 씨의 부모의 묘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최태민 씨와 임선희 씨 5번째 부인 임선희 씨가 합장된 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묘비에는 임선희 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 딸 4명만 적혀 있고 또 그 사위들 이름까지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임선희 씨와의 관계, 최순실 씨 자매들만 소위 그 뭐 재산 상속자라든지 또 최태민 씨의 어떤 정말 그 대를 잇는 그걸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묘비에는 성경 시편 23장 1, 2, 3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님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이제 적혀 있었고 이건 이제 뭐 목사를 뭐 사칭하기도 했고 목사라고 이제 자칭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 적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석 높이도 2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이게 지금 그 최태민 부모묘도 같이 있는 거 봐서는 네.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뭐 손주한테 당시 10,000원짜리를 줬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마 저 미리 장만해 놓은 어떤 상이 아닌가 싶은데 뭐 등기를 떼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참 그 조순재 씨가 이제 그 녹취록을 남기게 된 경위도 보면은 이제 추측이지만 재산이 최태민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던 재산이 그 부인 임순희한테로 다 옮겨지고 사후에 네. 그 다음에 최 씨 자매한테로 상속이 됐다 이렇게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자녀들은 아마 상속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묘비명도 이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순재 씨의 그 녹취록
해석이 굉장히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사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배제가 되면은 외려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녹취록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인에게서 장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또 이 최순실 씨 자매 중에 장녀가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굉장히 다섯째 부인과 그 자제들에게 굉장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후에 넷째 부인하고는 아마 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큰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인이 그가 임선희 씨예요. 임선희 그렇죠. 씨를 만나서 55년경에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55년경에. 근데 임선희 씨도 재혼입니다. 그래서 그 임선희 씨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조순재 씨에 죽었지만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영남대학에서 아주 실세로서 영남재단을 갖다 쥐락펴락하던 분인데, 어쨌든 앞에 내 부인의 슬하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이, 최태민의 부인은 임선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붓자식들을 좀 홀대했던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재산을 갖다가 내보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짐작될 뿐이죠. 네. 그리고 최태민 씨가 이제 평소에는 나이 먹었을 때까지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신장병을 사실은 오래 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만성 신부전증으로 숨졌다, 이렇게 이제 되게 알려져 있고요. 그 사망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병원에 어떤 통원 치료도 하고 뭐 열흘씩 입원 치료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택에서 숨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과거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최태민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1990년도에 유경재단 이사장이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 유경재단에 이제 형제간의 분규가 생기면서 이제 최태민 씨 거기서 손을 뗐는데 그 이후에는 박근혜 이사장과 연락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 자기 때문에 박근혜 이사장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고, 가족들도 당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최순실 씨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이제 최태민 씨의 어떤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특히 출생 연도가 왜 다른지,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무덤이 위치한 곳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은 시청자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망자의 어떤 가족의 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남쪽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면